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주택 정책 수단이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정책, 분양주택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다. 지금 우리 시험 주로 나오는 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도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3페이지입니다. 9번 챕터 보시면 임대주택 정책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옆에다가 별표 7개 해놓으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는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음은 임대료 상한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래서 해봅시다. 자, 임대주택시장을 가정합니다. 그럼 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이란 수요성은 이처럼 우하향하는 모습이에요. 수요성은 우하향하는 모습이고 공급성은 이처럼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그럼 이제 수요성과 공급성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시장에 형성되는 균형 임료는 어때? P스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임료 P스타가 적절하다면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정부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시장 형성의 균형임료 P스타가 어때? 지나치게 높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저희 높아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의 주거 안정 1선 임대료 임료를 어때?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임차인은 이제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 즉 임료를 낮춰주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시행되는 건 최고 가격제일까요? 최저 가격제일까요? 최고 가격제가 되겠습니다.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고 가격, 즉 상한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하세요. 최고 가격제라서는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해놓고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겠다. 선이 여러분이 생각나면 이런 생각하세요. 자, 분양가 상한제다. 임대료 상한제다. 상한이 뭡니까? 최고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상한을 설정한다.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야. 설정하고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것서 수요자, 즉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시행되는 건 뭡니까? 최고 가격제다. 즉 상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하면 두 가지가 있지요.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더 높게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더 낮게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 P스타 이걸 받으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정상 이윤을 얻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P스타보다 더 높은 임료를 받으면 이때는 뭐가 존재합니까?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공급자들은 초과 이윤을 얻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정상 이윤만 얻어도 얼마든지 공급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래서 해봅시다. 시장 형성에는 균형 임료인 P스타보다 더 높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했다냐. 예를 들어서 P3 여기에 최고가격 상한 설정했어요. 그럼 어때? P3가 최고가격 상한이라면 이 범위 내에서만 어때? 임대료 받으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P3보다 더 높은 임대료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최고가격 상한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잡아서 그럼 이때 임대인들은 결국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얼마 됩니까? P3가 되겠지요. 이걸 받으면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얻는다. 그렇지만 임대 입장에서는 P스타 이것만 받아도 정상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P스타 이것만 받아도 얼마든지 공급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언니는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P3 이걸 받고 임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언니는 정상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P스타 받고 어때? 임대 준다냐? 그럼 저는 누구와 거래할까요? P3입니까? P스타입니까? P스타. 그죠? 그럼 이제 언니는 어떠세요? 나도 정상 이유만 나면 얼마든지 공급할 용이 있기 때문에 P스타 이거 받겠다냐? 그렇지는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시장 형성에는 균형 임료보다도 더 높게 최고가격 상한 설정하면 당연히 어때? 균형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돌아버려요. 이때는 벌써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임료는 얼마입니까? P스타죠. 개입한 이후에 임료도 다시 얼마 되겠습니까? P스타.
그럼 임대를 낮춰주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균형 임대보다 더 낮게, 그래서 P1의 최고율 설정한다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P1의 최고율 상한 설정한다면 결국 P1 범위 내에서만 받으라 이야기지요. P1보다 더 높은 임대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모든 임대인들이 임대료 얼마 받을 것인가? P1 이걸 받겠지요. P1 이걸 받게 된다. 그럼 자, 벌써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임료는 얼마입니까? P스타. 정부가 개입한 후에 임료는 얼마입니까? P1이다. 그럼 정부의 개입을 해서 임료가 어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료를 낮춰주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 최고격 상한 설정이 되겠죠? 어떻게 설정합니까?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높게 설정이 돼요? 낮게 설정이 돼요?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먼저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를 어때? 낮춰주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자, 최고 가격을 설정합니까? 최저 가격을 설정합니까? 최고 가격이다. 상한을 설정한다. 이걸 생각하시고, 그럼 최고 상한 설정 어떻게 설정합니까? 시장에서 되는 균형 임료보다 어때? 더 낮게 최고 상한을 설정해야 된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되는 균형 임료보다 더 낮게 P1의 상한을 설정했어요. 설정하면 모든 임대인들은 임대료 얼마 받는다? P1. 따라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임료는 P스타였는데 정부 개입 이후에 임료가 어때? P1이 되었다. 결국 임료를 때 낮춰주고자 한다.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 임대료 낮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임대태 양은 사실 줄지 않습니다. 임대태 양은 줄지 않으면서 임대료는 어때? 하락한 셈이에요. 임대태 양은 줄지 않으면서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임대를 낮춰주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서 단기는 정책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 장기는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봅시다. 먼저 자,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자,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P스타라는 균형 임료를 받아야 정상률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다 더 낮은 P1의 임료를 받기 때문에 정상률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자, 임대택을 공부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신규에 자, 임대택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 기존 임대택도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존 임대택도 리모델링 을 통해서 타용도로 전환을 시켜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존 임대택이 리모델링 이런 과정에서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장기예요. 따라서 단기는 임대택량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는 임대택은 줄지 않으면서 임대료가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 임대택도 다용도로 전환돼 버린다.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공급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 기존 임대택이 설령 타용도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임대 입장에서는 돈 들여서 개보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돈 들여서 개보수해봐야 P1보다 더 높은 임대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굳이 고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임대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역 상한을 설정할 경우 이때는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라는 거. 다음 임대택의 질적 수준도 어때? 저하될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를 살펴보니까 임대인은 임대택에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대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존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P1이라는 규제 임야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보세요. P1이라는 규제 임야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지요.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P1이라는 규제 입력에서는 이 크기만큼 뭐가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되는 균형 입력보다도 더 낮게 최고역 상한 설정은 반드시 어떤 사람입니까? 초과 수요. 자,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수요. 지난 시험도 여기가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네, 자, 이처럼 시장에서는 균형 입력보다도 낮게 최고역 상한 설정은 어떤 현상? 초과 수요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과 수요 현상 자체는 단기에만 존재할 것이 아닙니다. 만성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만성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 단기와 장기의 초과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단기로 클까요? 장기적으로 클까요? 장기의 초과수 크기는 더 커진다. 왜? 장기적으로는 임대도 공량이 더 줄어버리잖아요. 더 줄어버리기 때문에 장기의 초과수 크기는 더 커진다 생각하시고 이걸 살짝 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단기와 장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수용 모두가 단기는 뭡니까?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뭡니까?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장기는 그것을 상대적인 비교예요. 단기와 장기를 상대 비교하면 수요 공급도 어때? 장기적으로 양은 더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단기와 상대 비교하면 수요 모두가 어때? 장기가 어때? 탄력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자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의 크기는 어때? 더 커진다는 거지요. 커진다. 이 생각하시고 잘 생각나면 이래서 하세요.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시장 공수의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질까요? 완만해질까요? 완만해지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수익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이보다 더 이렇게 완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완만하면 초과수의 크기는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진다. 할 수 있겠죠? 기울기 경사 완만해서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더 벌어지면 결국은 초과수의 크기는 어때?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수요 현상 자체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데 단기보다는 장기 어때? 초과수 크기는 더 커진다 생각하시고 수용호흡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의 크기는 어때?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요. 참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임대택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렇죠? 그럼 임대택의 부족 문제는 단기와 장기 언제 더 심각해집니까? 장기에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이처럼 P1이라는 규제 입력에서는 이처럼 초과수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똑같은 P1의 임료를 지불하고 다른 임대를 찾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럼 기존 임차입자에서는 현재 임대택에서 나오려고 해야 하네요. 안 하겠죠? 그냥 그 자리에 쿡 그냥 눌러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있어야 한다. 자, 이러면서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때?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이분도 아주 조심하실 부분이에요. 흔히 우리 이제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 어때? 활발하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주거 이동은 활발해지는 겁니까? 저하되는 겁니까? 저하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주거 이동은 저하된다. 이분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신규 임차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세요. 임대인은 임대토에 대한 투자를 어때? 기피하고 있지. 기존 임차인은 이주를 어때? 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규 임차인은 더욱더 불리합장에 놓이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점들은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신가? 바로 P1의 규제 임료화에서 공급된 양은 어때? 이 크기잖아요. 이 크기인데 얼만큼 임대를 지불할 것인가? 바로 이 크기에 맞춰서 수요성과 만나는 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요성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임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우리가 P2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P2 이처럼 P2라는 임료를 지불하고도 어때?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냥 못 들어가니까 워낙 불리하니까. 그럼 결국 신규 임차인이 분리해서 지불하자는 최대 임료는 얼마입니까? P2. 아무리 불리도 P2보다 더 높은 임료 지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규 임차인이 지불하는 최대 임료는 P2가 된다. 이때 P2는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더 높죠?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불을 하고라도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정부가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암리의 거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암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최단의 임료가 얼마 됩니까? P2. 그리고 정부가 규제하는 임료는 얼마입니까? P1이 되겠죠. 점 임료가 돼. 이완화 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중 가격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임대주택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도 더 낮게 최고역 상한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야.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의 양은 줄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료 하락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임대탄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정책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 해결할 만한 또 다른 정책과 병행해서 시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대료 경영책 이 자체를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 이거 병행해서 시행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 규정책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대료 규정책이다. 이런 일을 들어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민법이라든지 중개사법령 이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우셨죠. 이때 어떻습니까? 임대료 인상 이 자체로 제한하라고 했잖아요. 얼마입니까? 5%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한 번 인상하면 1년이나 하지 못하도록 있죠? 이 같은 것들이 바로 뭡니까? 임대료 규정책의 대표인 예들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 규정책 다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특히 정책과 잘 계셔야 됩니다. 단기에는 임대료 양은 줄지 않으면서 임대료가 낮아진다 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단기에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에는 임대선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서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말 그대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임대료는 누구에게 보조해 줄까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보조해 줄 수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겁니다. 자, 임대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줍니다.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료 보조받은 것으로 임대료 공급을 늘리겠지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가 하락한다.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처럼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또 이래서 해봅시다. 자,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정책적 목적하에서 임대를 보조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도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줄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보조줄 수 있겠죠? 그럼 효과는 어디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자, 임차인에게 보조했을 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까요? 임대인에게 보조했을 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까요? 임차인이 되겠지요.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면 보조받은 임차인은 보조받은 임대를 가지고 이 집 들어갈지 이 집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주겠다. 이런 정책 목적이라면 결국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보조해준 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정책적인 효과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차자산 임대료 어때? 보조받았죠? 다른 조건 일자라도 임대료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실질소득이 향상이 된 셈이다 할 수 있겠죠. 실질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결국 임대택의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것을 발생하시니까 수요만 증가했지요. 그럼 시장은 뭐가 많다? 수요. 그래서 초과수요 현상이죠.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한다.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당연히 임료가 어때?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드리는데, 자, 당초에 수요성은 우하향하고요, 공성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으면서 수요 교차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균형 임료는 피스타였어요. 피스타. 균형 피스타인데 임대택 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임료가 어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P스타에서 예를 들어서 P1 이렇게 때 임료가 상승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P스타는 균형 임료에서는 뭘 얻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임료가 높아지니까 이제 뭐 존재합니까?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좀 임료가 상승하면서 이제 초과 이윤이 존재했고, 이 존재는 초과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경쟁은 신규 공급 등의 형태로서 경쟁에 따라서 신축 이룰 수 있겠지만,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직까지 안 됐지만 대표로 하향 여과다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하지만 공급은 한없이 증가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공급자들은 뭐로고자 합니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이 순간까지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우측으로 하겠죠? 그래서 공급만 증가했어요. 그럼 뭡니까? 초과 공급이지요. 이래서 임료가 임료가 하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락한다. 그럼 다른 쪽은 일자다 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비용 일정사례처럼 다른 쪽은 일자다 가정하면 정상 이윤만 존재한 순간까지 임료는 하락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정상 이윤 존재한 순간이 뭡니까? P스타지요. P스타. 그래서 P스타까지 다시 임료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료 하락에서 결국은 다른 쪽 일자 가져간다면 원래 수준으로 임료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져요. 그럼 임대료 보조받은 임차인에서는 실질소득이 상승 셈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 수요선 자체가 우측에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하고 임료가 상승하게 된다. 그럼 임료 상승하면 초과인이 존재하겠죠. 서로 나누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경쟁과 공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만 증가했어요. 공급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면서 초과 공급이죠. 그래서 임료가 하락한다 해서 다른 조건이 일자라면 임료는 원래 수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단기와 장기로 나눠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상무적으로 단기, 장기 구분은 어떻게 된다습니까?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있는 짧은 기간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단기. 다음 신경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 있죠? 바로 2분이네요. 2분이 뭡니까? 장기. 그럼 보세요. 단기에는 초과인이 존재하네요. 그럼 단기로 존재하는 초과인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기존 공급자, 기존 임대인의 몫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규 임대인들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에는 초과인 존재인데 이 존재는 초과인은 누구의 몫입니까? 기존 임대인의 몫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은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게 된다. 그럼 단기로 존재하는 초과이윤을 소멸시킨 과정에서
결국은 어때? 예, 신규적인 형태에서 공급이 어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과정 통해서 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진다. 보조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때? 수요가 증가하지요. 이래서 임료가 어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해서 임료는 어때?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어때? 다시 원래 수요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자, 다시 보세요.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했어요. 보조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해서 임료가 어때? 상승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해서 상승 임료가 다시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 일자가 가져간다면 원래 수요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단기입니다. 단기는 자, 어때?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기존 임대인이 어때? 더 큰 혜택을 얻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장기는 초과 이윤을 소멸하려고 정산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에 우리가 다른 조건이 일자라면 임대료는 어때? 원래 수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자, 임대료는 원래 수준인데 임차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받았지요. 또 임대료의 양은 늘어서 선택폭은 커졌지요. 그럼 장기의 혜택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생각하셔서 단기에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겠지만 장기에는 결국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받기 전보다 만족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지요. 만족도 높아져서 효용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특히 현금으로 보조가 이룬다면 더욱더 효용은 높아진다. 생각해보세요.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저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예, 하여튼 좋습니다.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보조가 이루어진 전보다 효용, 만족도는 높아진다 생각하시고, 또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하나 더 사먹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데도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 수단입니다. 공공 임대택 공급 정책이다 할 수 있는데, 자, 이 공공 임대택 공급 정책이다. 여기 보세요.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자, 이건 또 말 들어봅시다. 자,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할 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요. 지금 현재 시행에 손대는 균형 임료는 피스타입니다. 피스타가 지나치게 높더라는 이야기예요. 높아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더라.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료를 낮춰야 피스타가 낮은 P1의 최고 상한 설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설정이니까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임대택이 더욱더 심화된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이니까 고의로니까 결국 민간 임대업자들은 정상 이윤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런 생각합니다. 좋다. 니네 민간 임대업자들 피스타 받아서 정상이 얻으라는 이야기 얻으라. 대신 내가 직접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공급했을 때 더 낮은 임료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할 때는 시장 선생은 균형 임료보다 높게 공급할까요? 낮게 공급할까요? 낮게 공급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낮게 공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례에서 P1 이 사례 때 낮게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민간 임대업자들은 임대료 얼마 받을까요? 피스타. 공공은 얼마 받겠습니까? 여기서 P1. 이처럼 임료가 이용하니까 시장이 둘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임대택 공급대 시장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적 시장이다 또는 공공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 임대업자에서 임대택 공급대 시장이 사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이 둘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적 시장에서는 임료 얼마가 적용됩니까? 시장에서 된 균형 임료인 피스타 이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인은
피스타 받고 정상을 얻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적시장에서는 피스타보다 낮은 임료가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P1 이처럼 피스타보다 낮은 임료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적시장이 들어서면 어때? 공적시장에서는 임료가 어때? 임료가 낮아지겠죠? 임료 낮으니까 당연히 사적시장에 참여한 임차인들이 공적시장으로 어때? 넘어오겠지요. 그럼 공적시장에서는 당연히 임대택 때 수요가 증가하겠지요. 그럼 수요 증가하니까 초과 수요, 임료 상승이죠. 그렇지만 공공이 낮은 임료도 꽉 틀어막고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공적시장에서는 단기나 장기나 관계없이 낮은 임료가 지속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적시장에 참여한 임차인들은 단기, 장기 관계없이 낮은 임료가 지속적이니까 단기, 장기 관계없이 혜택을 다 보겠죠. 그렇지만 사적시장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적시장이 들어서면 공적시장은 임료가 낮기 때문에 사적시장에서 공적시장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사적시장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때?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수요 감소니까 수요선 자체가 어디로 갑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겠지요. 그럼 수요만 감소했어요. 그럼 당초 균형에서는 뭐가 많습니까? 공급. 그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겠지요. 초급. 이로 인해서 임료가 어때? 임료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사적시장에서는 당초에 임료가 얼마였습니까? 피스타. 균형이 있죠? 이걸 보고 정상을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사적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임료가 피스타에서 예를 들어서 P2 이렇게 하락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임료가 하락했어요. 그럼 임료가 하락하니까 이제는 정상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사적시장에 참여한 민간 임대업자들은 정상을 얻고자 하겠지요. 그럼 정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가? 공급이 넘쳐나는 문제죠. 그래서 공급을 줄여버리겠다 이야기예요.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큼 공급을 줄일 것인가? 정상 이윤만 얻을 수만큼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다른 조건이 일자다 가져내면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임료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피스타. 그래서 이제 임료가 다시 상승해서 피스타 즉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공급만 줄여들면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수요. 초과수니까 임료 상승했죠. 그래서 임료가 상승해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 순간만큼 공급을 줄여버리겠다. 원래 수준은 정상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적시장입니다. 사적시장에서는 공적시장에 들어서면 임료 낮은 데 넘어가겠죠? 사적시장 임대택 수요가 감소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임료는 하락하게 된다. 그럼 정상인도 존재했기 때문에 민간 임대업자들은 정상을 깼을 때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공급을 줄였다. 그래서 공급을 줄이면 임료가 상승하겠죠? 상승한데 상승해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만큼 공급을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적시장도 우리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단기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장기다. 그럼 보세요. 사적시장에 참여 임차인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사적시장에서도 임료가 하락했지요. 그럼 단기에는 사적시장에서 임차인들이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지만 장기란 보세요. 장기는 다른 일자가 가졌을 때 임료는 다시 하락했던 게 상승해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임대료가 원래 수준은 양이라도 늘어야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은 오히려 줄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지요. 혜택은 없다. 그래서 사적시장에서는 단기에만 임차인들이 혜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단기에는 공적시장, 사적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임차인들이 혜택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장기에는 오로지 누구만 혜택을 얻습니까? 공적시장에 참여하는 임차만이 혜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세요. 단기에는 사적시장에 참여한 임차인도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왜? 임료가 낮아지니까. 그렇지만 장기에는 공적 시장에 참여 임차만이 혜택을 얻게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에 살펴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어때? 비슷하 원래 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적 시장은 여전히 낮은 임료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사적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피스타 균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들었어요? 자, 그리고 공적 시장 때 여전히 낮은 임료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럼 공적 시장에 참여 임차인 예를 들어서 P1 임료치가 있죠? 사적 시장 얼마입니까? 피스타. 그럼 공적 시장에 참여 임차인은 사적 시장에 참여 임차인에서 그만큼 어때? 임대료가 낮아진 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만큼 어때?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받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공적 시장에서는 당연히 임대택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하겠지요. 다음 사적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양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한다. 자, 그럼 얼마만큼 줄 것인가? 사실은 공적 시장에서 임대택의 양이 늘어난 만큼, 왜? 임대 싸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사적 시장에서 공적 시장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공적 시장에서 늘어난 만큼 사적 시장에서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임대택 양에는 장기적으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에서 임대택 양은 줄어들지만 사회 전체로 바라보면 임대택 양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임대공급정책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십시다. 참,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다는 겁니다. 좀 공사가 임대택을 직접 지어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건설 임대주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공사가 기존에 다가구택 이걸 매입해서 임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매입 임대택이다. 이처럼 건설 임대택, 매입 임대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저희 이제 오류에서 세부적으로 배우겠는데 행복주택도 나오는 것이고, 행복주택 나오는 것이고, 또 장기 전세주택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임대주택 정책, 자, 대표적인 정책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고, 이럴 때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도 더 낮게 최고율 설정하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이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택 양이 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하락하죠. 그래서 단기에는 기존 임차인이 혜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장기에는 어때? 임대료는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보조라면 단기로는 초과를 얻고 있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겠죠? 장기는 혜택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음, 공공이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임대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단기적으로는 공적시장 사적 참여는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얻지만 장기는 오로지 누구만이 공적시장에 참여 임차인의 혜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 설정하는 임대료 규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 임대택 양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임대택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배웠죠? 장기로 임대택 양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는 겁니다. 다음,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했어요. 보조면 장기적으로 임대택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 공공이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 낮게 임대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장기적으로 임대택 양은 어떻습니까? 불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특히 장기적으로 임대택 양에는 어떤 변화가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라는데, 또 큰 특징이 있어요. 처음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세 가지 보니까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하나는 불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생각하면 이렇게 이거세요. 자, 임대료 규제를 가니까 안 좋다, 감소. 임대료 보조니까 좋다, 증가.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불변.
아시겠죠? 네, 이렇게라도 임대토 양이 어떻게 변할까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다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163페이지 양고래 1번 임대료 정책 설명 다 드렸지요. 예, 자, 다음 페이지는 164페이지 문제 7번이 들어있습니다. 7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고래 2번 임대료 보조정책 설명 다 드렸고요. 예, 다음 166페이지 문제 8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양고래 3번 공공주택 정책이다. 소리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공공임대택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1, 2과에서는 이 부분은 의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드렸어요.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동안에 1번 의의 한번 보세요.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부가 저소득층 부담하는 주거비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장 임대료다. 시장에 균형 임대료가 되겠죠.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택을 공급할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공이 임대를 공급할 때는 시장에서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공급합니까? 낮게 공급합니까? 낮게 공급한다. 포인트라 그랬죠? 낮게 공급한다 생각하시고 동으로 3번 한번 보세요. 동으로 3번 시간. 자, 공공임대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공적 시장에서는 시장 형성의 균형 임료보다 낮은 임료가 적용되겠죠? 사적 시장 균형 임료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이중 가격을 형성한다. 그래서 시장이 두로 나뉘겠죠. 그래서 이제 공공 임대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혜택을 준다. 즉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이만큼을 정부로부터 주거비 보조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했어요. 장기적으로 공적시장은 임대료가 낮은 채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사적 시장은 어떻습니까? 자, 시장의 균형 임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공적 시장에 참여 임차인은 사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에서 이크만큼 이게 임대료 적게 내는 셈이죠. 그래서 이크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자 167페이지예요. 상단에 니은번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보시면 정부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적 시장의 임대택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공공의 임대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시장 형성된 균형이면 낮게 공급하겠죠? 이래서 공적 시장 수요가 증가하지만 사적 시장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디귿 보세요. 사적 시장의 임대택 수요 감소는 단기로 사적 시장의 임대를 하락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락시킨다. 따라서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이나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단기로는 둘 다 혜택을 보게 된다. 소리가 설명했죠? 단기에는 공적 시장, 사적 시장 참여 모든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 미음번 보세요. 미음번 첫 번째 중간점 시연 저가택의 공급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결국 공급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사적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급은 감소하죠. 임료는 상승해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 B번 보세요. 다른 조건 일치할 경우에 정부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사적 시장의 공급량을 그만큼 감소시킨다. 즉 사적 시장에서 줄어든 공급량은 공공시장에서 공급하는 양과 일치한다. 그리고 공적 시장에서 늘어나는 양만큼 사적 시장은 임대택이 줄어든다. 그 이야기지요. 다음 10번 봅시다.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료는 이중 가격을 형성하여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준다. 장기는 공적 시장에 참여 임차는 혜택을 얻게 된다 그랬지요. 즉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또 나왔네요. 됐습니다. 이런 정도 지문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보시고 169페이지를 보세요. 169페이지는 문제 9번 들어있죠? 9번도 제가 풀어드렸을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풀어주셔야 되겠고,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본론 과정에서 주택정책도 다 이야기 드렸어요. 나머지 여거 과정이다. 이 부분은 저희 오류 과정의 시장론에서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다음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자, 이는 뭡니까? 바로 분양가 상한제예요. 우리가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임대료 상한제였죠? 이걸
분양토 시장으로 옮겨오는 게 바로 뭡니까? 분양가 규제정책, 분양가 상한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172페이지 12번 보시면 선분양제도 후보에 나와 있죠? 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 번쯤 이야기할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정책은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는 조세 정책이다. 소개됐죠? 이 부분 조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세 정책 저희들이 1, 2호 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